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셨죠. 네. 서울 날씨도 춥죠. 대단히 춥고 근데 눈은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KTX 타고 딱 익산 지나는데 막 눈발이 쏟아지고 광주 오니까 네. 하얗더라고요. 예, 정말로 네. 사고 없이 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거의 앞에 오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만나겠습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집 가려면 그 한남동 지나서 가거든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상황이니만큼 가보면은 거기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결자해야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특검법도 이제 반대표가 대부분 이제 반대하자라고 해서 반대표가 나왔지만 찬성표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2표, 4표가 부족해서 이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에게 탈당해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도 했었었고. 예.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없던 얘기로 하자라고 물론 마무리는 됐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가 되는 그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다 빚어지는 지금 그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도 본인이 어찌 보면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또 자기 지지자들을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정한 정도 그건 지지율은 결집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 핑계대고 결집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됐었고 그게 일정한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뭐랄까 그 흐름을 타고 예. 저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이건 어쨌든 잘못된 거다 예. 하는 부분들의 기류가 은근슬쩍 바뀌고 있어서 그런 어떤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매우 국민들 보기에 저는 잘못됐고 예. 안타깝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체포영장이 예. 이제 집행이 됐던 그 시기 두 번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이나 예. 그 관저 앞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모습 또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같은 맥락에서 맥락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아무리 지금 그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집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객관적인 행위 자체가 번복될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네. 대한민국의 저는 당연한 그게 이치일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정말로 이제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예. 저는 그게 걱정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예. 당론이고 예. 이제 중진 의원들 이야기가 대부분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외에 반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기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저도 예. 있고 분명히 이런 목소리는 있는데 지금 흐름 속에서는 예. 이게 지금 소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당론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있는 그 관저에 가서 예. 같이 시위대에 합류하고 관저 지키자. 이건 당론은 아닙니다. 예. 예. 공식적인 당론은 아닌데 그중에 이제 40 몇 분 정도는 예. 거기에 이제 뭐 개별적인 소신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 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보기에 그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분명히 또 뜻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데 예. 그분들에게도 탈당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어려운 길 뚫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30분, 늦어서 40분 거리인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운 좋게 딱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늘 모범생, 늘 1시간 전에 예. 저희 제작진보다도 네. 먼저 늘 네. 기다리시던 네. 분이 네. 잘 됐어요. 차라리 네. 도로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도로가 네. 저기 그 성정역에서부터 네. 여기 돌고개까지 오는 길이 예. 정말 한 1시간 40분 걸렸는데요. 아유. 차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바퀴가 헛돌고 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네. 저는 아무튼 운 좋게 저 운전을 도와준 친구가 네. 제대로 안전하게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네, 도로 상황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네. 쏟아지고 있어서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차를 그냥 안전한 곳에 버려두고 가시는 것도 저는 네.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길 뚫고 오셨으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계속 지금 국민의힘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경험선포가 한 달이 훌쩍 지났고 네. 대통령은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있고 네. 국민들만 추후에 지금 바깥에서 떨고 있는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론이 계속 길이 좀 빨라지고 있고 그러고 있고 또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계속 그 어떤 주도권 문제로 인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1월 3일 이후로 좀 삐걱거리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가닥이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경호처나 지금 수방사의 55 경비단 그리고 네. 33 헌병대 이제 이런 조직들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작전 지휘를 받고 있는 부대들인데 국방부에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김선호 권한대행이 더 이상의 그 어떤 경호처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공문들을 내렸고 아마 그런 조치들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거로 보여져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극렬한 어떤 경호처의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네. 뭐 빠르면 내일 정도의 상황이 전개될 거로 보여지고요. 14일 날 변론기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뭔가 의사표현과 본인이 상황에 대한 소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좀 확보하고 그러면 좀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전략 하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법 집행 자체가 다 무력화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 본인이 14일 날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 한들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헌법과 법질서를 대통령이 흔들어 버리는 거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 저는 그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전략대로 움직여 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 어떤 그 국가기관끼리 이런 경찰하고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 사태는 어떤 경우도 저는 막아야 된다. 저는 이거 마치 아무리 남북관계가 나쁘더라도 실제로 도발이 어느 쪽에도 일어나가지고 전쟁 상황에 빚어져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상황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간 문제로 보는 게 맞다. 윤 대통령 있는 곳은 무슨 옛날 같은 그런 성도 아니고 농성 중이라 하지만 관제라고 하지만은 그 서울 시내 그냥 조그만 사실 포위된 조그만 공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이제 저는 근데 지금 문제는 관절을 요새화 시키고 아니 있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네. 큰 명분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저는 예를 들면은 극한적인 그런 어떤 저는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거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선까지 윤 대통령과 경호처에서 넘게 된다면 이건 진짜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본인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너그럽게 이해하자면은 본인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일정의 준비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명분이 그런 정도를 하고 저는 조금 더 저는 인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근데 이거 왜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또 이렇게 너무 또 강한 강경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막 무슨 작전 계획까지. 아이 뭐 이렇게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저는 그게 네. 일부의 극단의 의견이라고 네. 생각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돼서는 큰일 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관이 네.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은 이건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에요. 예. 특히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 집행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 지금 법관이 발부한 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준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거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법부의 어떤 권능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휘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사실은 되게 그 대목에서 노이로제에 걸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 검사가 경찰들을 지휘해서 뭐 범인을 체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닌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삐걱거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깔끔하게 다 정리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공문을 그 경찰청 그 직무대행이 보내서 형사기동대, 옛날 광역수사대죠,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수도권 지역에 그 인력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식 공문을 통해서. 예. 근데 그러게 되면 1차 1월 3일 날 체포영장 집행했을 때와 그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압도적인 경력들이 배치가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어권은 뭐 지금 본인이 체포를 계속 거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결국은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들을 뭘 핑계로 대냐면은 그 서부지법에 왜 영장 신청을 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울중앙지법으로 예, 보내라. 그 분명히 문제 있는 건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꼼수지.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근데 정식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네. 거부하는 건 이건 꼼수가 아니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꼼수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법원에 어떤 정상적인 그런 예. 영장 발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것도 이게 저는 국민적인 그렇고 상식이라고 이제, 봐야 예, 되거든요. 구속영장을 예. 차라리 발부해라 그러면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시간 끌기 끌리죠. 위함이죠. 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위헌적인 위법적인 일들을 보면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관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는 법 기술자들이 예. 그냥 말끔하게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법원 행정처에서 딱 가닥을 쳐줬어요. 뭔 소리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다.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법 가면 어떻게 좋게 뭐 나오고 아니면 서부지법에 가면 나쁘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럼 법관이 발부한 사법부가 발부한 이거 영장이다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네. 이제 가름을 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장외투쟁하지 마시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시는 게 네.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가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텐데 네. 경찰의 모습을 보면 언제 선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네.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인력을 뭐 더 네. 보강할 수 있으면 네. 해줘라고 했을 때도 거절을 딱 했고 네. 이거는 뭐 네.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됐는데 공수처가 의지가 없었다.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되게 좀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집행을 하면 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갈 것이니 네. 윤 대통령 측도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말고 네. 대통령으로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서 나오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니, 지금 그렇게 계엄 해야죠. 사태, 네. 그러니까 취재 쿠데타 계엄 사태는 제복 입은 시민 중에 예. 군인들을 거의 지금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농성전 하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제복 입은 시민인 경호처와 또 군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경찰들, 그 대통령을 이제 지키는 이런 또 제복 입은 시민들을 또 그냥 숲으로 또 네. 끌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과잉 판단하고 오판해서 본인이 결국은 일을 그르친 거야. 그거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일인데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그냥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통령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을 좀 뿌리치지 못하고 저기에서
일반 사병들이 이른바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보고 있고 예. 또 경호처라는 조직은 대통령을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게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곳인데 저렇게 무리하게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까지 몰아버리면 그 사람들의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렁텅으로 지금 저렇게 몰아넣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대목에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매우 크다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지표에서 황당하게도 진짜로 황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요. 그럼 이건 뭐 때문에 비롯된 거냐? 제가 이제 당사자니까 그거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왜 나왔는지 물어도 받고 또 제가 원외위원장들 그 방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은 전부 핑계가 뭐냐면은 너무 급하게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그냥 이제는 내가 거의 다 권력을 이제 잡게 됐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너무 몰아붙이기를 조급하게 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그런 역작용의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란 행위에 대한 우두머리가 최고의 지금 의사결정권자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이건 사태가 과거의 내란죄의 이 문제에 그 뇌물죄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일으킨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지금 한 달이 넘게 이 사건의 실체의 가장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돼버릴까봐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걸 공포감을 또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입장이 다르지가 않는데 뭐냐면 그러려면 이게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버티고 하는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나쁜 이유가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게 한데 사람이.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 지지율이 깡패라고 이 상황에서도 일정한 정도 봐라.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보다 지지율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게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이런 근거가 이렇게 작동하게 됐는가 따져보면은 분명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저는 무리수가 뭐냐면은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했던 건데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아예 그냥 틈을 안 주고 이렇게 탄핵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합리적인 정도줄도 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슨 의도지? 하는 것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씨의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그런 내란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동의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한 범주에 놓고 비교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타기가 되니까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이 벌인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빨리 수사를 받아서 그 행위가 전모가 드러나게끔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은폐되고 있고 사건의 실체가 지금 숨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빨리 신병 처리가 돼야지만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숨어 있던 사람들이 고백도 하고 또 숨어 있는 자료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을 다시 또 획책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 수계를 빨리 잡아들어야지만이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고 군 내부의 양심선언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우리가 12월 14일 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술술술 불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이 사안을 빨리 정리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안을 국민들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머릿속에 지금 다 각인되어 있는 게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들고 평온한 일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위에 있는 거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법을 집행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대통령이고 그럼 이거를 시간을 끌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때 당연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지적하는 거라니까. 거기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했던 걸 지적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내란죄를 막 무리하게 이렇게 막 그 동시에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12월 3일 날 위헌 위법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가 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그것만 탄핵 소추해서 그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이렇게 판단하기가 훨씬 더 명쾌하거든요. 속도도 일부러 빨리 하거나 늦출 필요도 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근데 처음에 무리를 해서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은근슬쩍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빼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국민들한테 의혹을 초래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지혜롭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마치 혁명정부처럼 하는 바람에 저는 문제가 빚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입장에 반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면서 정답 확보하면서 호의 선멸하듯이 예. 저는 백투항하도록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맞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있었던 그 쌍특검법 표결 이야기도 좀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국민의힘에서의 표가 2표, 4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건 제가 간결하게 예, 짧게 좀 제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포함해가지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속히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이제 그 비밀 투표기 때문에 그 6명인데 누구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제가 확실히 아는 분은 한 분이에요. 네. 예, 저는 그분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김상욱 의원이요. 안철수. 안철수. 예.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시비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말끔한 게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걸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예,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는 미루지 말고 예. 국민의힘에 좀 합리적인 분들이 네,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 두 번째 표를 김건희 냈다고 특검법에 하시던데. 저는 지금 물어도 저는 네. 반대입니다. 예. 그거 제가 여기서 몇 차례 얘기했을 때 그것은 굳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전술 문제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하려는 부분들은 저는 좀 그런 정도는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최 부원장님도 하실 말씀 집중하자. 있으십니까? 네, 우리 개나리와 매화가 피기 전에 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목련이 피기 전에 네, 뭔 네. 사단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잊혀졌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보들이 검찰발로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조작된 정보를 다 확인하셨고 또 그 김건희 여사가 충성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명태균이 엄청나게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 자극이 됐다라는 것들도 예. 실체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내란 특검법 관련돼서는 지금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여러 가지 지금 공소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왜 자꾸 질질질 계속 끄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좀 사실은 좀 답답한데 국민들도 답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관련된 심리가 빨라지고 있고 빨리 결론이 날 거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수사는 좀 더 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좀 벌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속
이대로 버티고 왔다가는 그냥 괴멸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김상욱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저는 보수가 뼈 깊게 이걸 새겨야 된다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오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경도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 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역사의 뒷장으로 다 흘러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다시 또 민주당이 제출할 겁니다. 또 재발의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국민의힘 내부에 건강한 의원님들의 이번에는 결단이 또 필요한 상황이 네.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보수를 지키고자 했던 김상국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좋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인물이 네. 있는데도 네.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을 네. 것들이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네. 군사법원이 오늘 1심 무죄에 선고했던 네. 것,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논문 네. 표절이 숙명여대에서 네. 표절이다라고 했던 네. 것들 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오늘 1심 판결 무죄는 정말 오늘 저는 아침에 좀 울었는데요. 예. 굉장한 정도의 이 앞으로 파장력이 있을 겁니다. 수계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 봤지 않습니까? 내란수계, 항명수계. 내란수계가 정말 있는 것이고 항명수계는 없는 것이고 네. 항명도 없었다. 그거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 또 공을 국민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혼자서 이걸 버티는 게 엄청 힘들고 얼마나 힘든 길을 지금 걸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저는 참군인들이 나와야지 예. 내란 사태도 막을 수 있고 네. 국내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레토릭 다 빼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내세워놓고. 고맙습니다. 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